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매주 금요일 나울통 코너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안을 청년의 시각으로 다루고 있죠. 이 방송의 특징은 시민들이 기획하고 섭외하고 질문지를 작성해서 답변을 받기까지 직접 제작하는 데 있습니다. 2020년 4월 말에 시작해서 1년째 지속되고 있고요. 벌써 50편 이상 방송됐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시민 저널리즘 구현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송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부 매체가 언론사 소유주 중심으로 매스미디어를 운영하면서 미디어 공론장에서 시민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만들 때 언론사 또는 특정 권력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미디어 공론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정치권 주도 또는 언론 주도의 언론 개혁이 아닌 시민 주도 언론 개혁 방안으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시사팩토리 100.3 책임 프로듀서, 그리고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시민 참여팀 관계자, 그리고 시민 제작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0번 사항이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이고 전국민 맞춤형 미디어 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가 과제의 목표 중 하나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시민 참여형 방송에 대한 이야기죠. 이에 대해 일선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사팩토리 100.3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김성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울통 진행을 맡고 있는 이태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공동체 미디어 지원하고 있는 김신년 선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담당을 맡고 있는 전혜림 주임입니다. 네, 일선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네 분 모셨는데요. 시민 참여형 방송의 의미에 대해 이미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네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 나울통 처음에 같이 기획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네, 김성광 PD. 예. 먼저 시민들이 직접 방송 제작하는 것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허친스 위원회를 좀 저는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미국에서도 시민들 사이에 언론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허친스 위원회가 1947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언론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도덕적 책무라는 의미의 accountability를 제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방안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껏 이 블랙박스 안에 담겨져 있던 보도물 제작 과정을 언론이 시민사회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요. 1988년 미국 대선 당시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아버지 부시라고 불리는 당시 대통령이 당선됐었는데요. 네. 언론이 전문가 중심으로 선거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 내용을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진 거죠. 결국 미디어에서 시민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때 이거를 연구하던 언론 학자들이 미디어 활동가들이랑 같이 공공저널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실제 언론의 편성이랑 편집권에 시민들이 좀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민편집위원회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근데 여기서도 시민들은 들러리만 서고 보도물 제작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공저널리즘은 실패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한 대략 20년도 좀 더 전에 공공저널리즘 실패 극복 방안으로 시민저널리즘이 논의됩니다. 이게 미국 9.11 테러 당시에 시민들이 직접 보도에 참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울산 CBS를 통해 송출되고 있는 수요일 격주 코너 소울이랑 그리고 금요일 코너 나울통이 시민저널리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죠. 맞습니다. 소울이랑 나울통이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PD님께서 말했던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은 사실 옴부즈만 프로그램으로 좀 발현된 부분이 있고 세 번째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형 방송이 발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선착순, 자유 발언,
이런 이데올로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벽 없이 시민 누구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된 지는 많이 일어났지만은 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조금 적은 게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 나라에서는 수십 개의 개방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네. 지금 시민방송 RTV가 유일하게 전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민 참여 방송은 일단 주류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색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 여론을 방송함으로써 이제 한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단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그로성 제목과 내용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문제를 일반 시민의 언어로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송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의 민주화인 건가요? 네, 요것도 저희가 한번 방송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조 내용을 보면은 이 법의 목적이 민주적 여론 형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랑 달리 특정 권력을 위해서 방송이 이루어지면서 시민 불신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 이제 곧 5.18이 코앞입니다. 네. 그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주요 방송국이 불에 활활 탔던 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땡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등장시켜서 동정을 전했던 땡전 뉴스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당시 CBS는 다른 방송국과 달리 공정 보도를 하다가 군부 정권의 군합발에 무참히 밟히면서 보도 기능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PD저널이 기사를 냈는데 그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 진실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7일 1980년 언론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에 대해 국가가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사실 CBS가 그간 보도 광고 기능이 중지되고 그 언론 통폐합 때문인데 네. 이 위상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국내 최초의 민용 방송 CBS는 언론 통폐합 전까지는 사실 보도, 시사, 교양 전 분야를 다루는 대표적인 종합 편성 방송사였거든요. 네. 최초의 민영 방송이죠. 네. 네. 그 CBS의 공정 보도를 근데 눈에 가시처럼 여겨온 군사 정권이 이 1980년부터 보도 기능을 빼앗고 성교 방송만을 강요합니다. 지금도 성교 방송이라는 규정이 전문 편성 방송으로 용어만 바뀌어 유지되면서 편성의 자율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를 가진 CBS에서 방송 민주화와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 만드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김석광 PD, 시민을 중심에 놓는 방송의 민주화, CBS 역사로 반추해 볼 때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군요. 네네. 근데 한편 군부 정권 이후 문민 정부가 들어선 지 20년가량 흘렀지만 CBS가 전문 편성 채널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좀 문제가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전일임 주임께서는 시민 참여 방송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여러 방송국을 좀 다니실 텐데 방송의 민주화,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과 관련해서 방송업계 직원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가요? 네, 이제 제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업무를 맡은 지가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방송국을 만나봤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엔 다들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시는데 네. 실제 참여까지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을 이해해주는 방송국이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프로를 원하죠. 그럼 김신현 선임님은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시민 중심의 미디어 공론장 역할은 사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생각하는 요 역할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CBS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송들 보면은 편성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사실 지금 적극적인 게 울산 CBS라서 그렇지 편성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언론사들이나 방송국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반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사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좀 뜨뜻미지근한 관심 없는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 편성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해가 가는 게 그동안 방송을 통한 미디어는 좀 시민들의 것이었는데 언론사들이 마이크를 계속 쥐고 있었단 말이죠. 네. 이제
그 마이크를 조금만 떼서 시민들에게 달라라는 게 퍼블릭 액세스권인데 당연히 자기 건 줄 알았던 마이크가 시민들에게 내놓으라고 하니 사실 이 마이크를 줘서 제대로 된 공론적 역할을 시민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방송사도 마이크를 놓을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거 조금만 더 덧대서 이야기하면 사실 공중파는 공공재예요. 신문이랑 방송이랑 다른 게 이 공중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냐 안 하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김신년 선임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시민들의 언론개혁 요구가 언론 종사자의 미디어 공론장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랑 반비례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미디어 공론장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앞으로 언론개혁 요구는 더 거세질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의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 민주당의 언론개혁 6대 개혁안 내용에 네. 손해배상, 정정보도, 명예훼손 이렇게 규정 강화에 대한 논란만 있지 시민 중심 미디어 공론장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방송 활성화 요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청자 미디어센터 김신년 선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력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법제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네. 현재 있는 사업들이 잘 돌아가고 있느냐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저희가 성과가 없으니까 이 논의가 지금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생각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사업에 대한 방송사 호응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시민 참여 방송을 위해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매년 방송사들 대상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 하는데 좀 방송사도 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방송을 만드는데도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에 대한 활동비를 방송국이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걸 통해서 편성을 좀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인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울산에만 해도 요거 참여하고 있는 방송사가 없습니다. 좀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행정력이 방송사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품이 많이 든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수정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송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네. 좀 질문하면은 울산 지역에서 공중파를 활용하는 방송국 중에 시민 참여형 방송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시민 참여 지금 공중파는 사실 CBS 한 곳인가요? 한 곳이고 네. MBC가 작년에 요 사업에 참여를 했었다가 조금 행정력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요 사업에서 좀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사업에 참여했었다가 빠졌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금 사실 저희도 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민 제작진 일원으로 활동하시는 이태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언론 개혁안은 좀 규제안 같은 느낌인 거죠. 활성화안을 좀 담기에는 작금의 언론 행태에 문제가 많고 그 문제에 제동을 거는 즉 규제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개혁이 국민의 제대로 된 알 권리를 위해 진행되고 규제만큼이나 시민 당사자들이 당사자성 있게 공감할 수 있는 시민 저널리즘의 활성화 방안도 제대로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미뤄진다면 이번 언론 개혁은 그저 규제밖에 없는 반쪽짜리 개혁이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70번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부분에 시민 참여 방송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 국무총리 산하 정부 업무 평가위원회가 성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2017년에는 56,142분이었는데 2020년에는 62,591분으로 늘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수치로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이제 2021년에는 분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열심히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이건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양적인 측면이 늘어나는 거는 네. 일단 제 주변만 봐도 일단 시청자 시민 참여형 방송에 대해서 인지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네. 가족이나 친구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먼저 확대되어야 시민도 그리고 방송국도 참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전혜림 지휘님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아, 네, 그러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저랑 24시간 통화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시민이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직접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놓고 이 수기 과정에 참여하는 거랑 네. 그냥 문화 프로그램으로 여행지 소개하는 거랑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을 해보자는 취지인데 네. 중요 사안을 놓고 정치인, 언론인, 재벌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해 버리고 그 내용을 결정하면 그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정부, 미디어 이 세 요소가 좀 균형을 잃어간다라는 거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민 네. 참여형 방송이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그런 질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시민 참여형 방송의 양보다는 질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이런 주장으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컨텐츠 제작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올바른 공론장 형성을 위해서 단순한 그냥 제작 기술 교육이 아닌 좀 의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 전혜림 주임 이야기했는데 김신현 선임도 얘기해 주세요. 사실 PD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 참여형 방송이 지금 내용이 어디 여행지를 소개하거나 뭐 예를 들면 네. 사실 시정 뉴스와 별 다를 게 없는 퀄리티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시민 미디어 활동 현장에 나와 보면은 아직까지는 시민 본인들이 본인 활동을 공론장의 스피커로서 인지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난 미디어 배우러 나올래. 그리고 뭐 뭔가 재밌는 거 있으면 찍으러 나올래.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지금 저희 재단이 생긴 지 6년이 됐고 부산센터가 생긴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부산에서는 사실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지금 조금 짧게 됐는데 저희는 지금 울산 시민들이 미디어랑 친해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가 조금 시민 공론장 역할을 하는 변곡점이 돼서 좀 질적 향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 시사를 주로 다루고 또 시민 참여형 방송 나울통을 제작하는 우리 PD 예. 담당 PD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가요? 이게 시민 저널리즘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전문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 공론장의 의제 상정을 그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일부의 이익 또는 일부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항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은 잘못 다루면 논란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직업적 저널리스트의 조정이 필요한 셈인데 네. 사실 방송국 업무로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그런 방송국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업무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시민 저널리즘 프로그램까지 다루게 되면요. 저도 여기서 좀 자유롭지 못한데 결국 시민 참여를 좀 배제하고 싶다, 쉽게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다면 시민 참여형 방송 제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의 저널리즘 전문가를 좀 배치하고 수준 높은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저는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요약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을 좀 져야 한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시민 제작진도 같은 생각을 하나요? 네, 일단은 상당 부분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민 참여형 방송 제작에 함께하는 시민들은 일반인이잖아요. 네. 결국엔 직업이 아니라 활동이라는 건데 아니면 좀 직업이 있더라도 방송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또는 이제 대학생 그리고 네. 취준생까지 뭐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울산은 신문방송학과 같은 과도 없기 때문에 진로를 맞아요. 위해서 네. 이런 시민 참여형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도 없거나 거의 소수라는 거죠. 결국 시민사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가치를 두고 방송에 임해야 하는데 그 방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스킬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활동을 보조해줄 역할이 필요한데 물론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이제 울산 CBS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예산과 이제
예산 문제와 그리고 서울과 비교해서 부족한 인력풀의 문제로 한계점은 좀 명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도 실무 일선의 멘토링과 관련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나요? 전혜림 주임? 저도 이제 그동안 멘토링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네. 지난해부터 소울이랑 나울통이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멘토링 같은 부분이 주로 영상 분야에 조금 치우쳐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라디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멘토링이 부족하다는 거를 이제 소울과 나울통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추후 앞으로 시작되는 뭐 우리 동네 리포터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작가님들과 같이 협업 체계 구축해서 이제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적 공론장 형성에 시민 유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여러모로 필요하네요, 이태인 씨. 네, 아무래도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위임되어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에 맞게 지방의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당사자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순 민원 형식으로 행정기관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론화를 하거나 이렇게 공론화된 내용으로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울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나울통과 소울같이 방송으로 그런 공론장을 형성해도 되지만 아직 행정의 이해도는 낮아 보이기도 하고 관련된 조례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그 미디어 공동체 조례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저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도 엄청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 공론장 형성이 단순히 미디어 센터와 방송국만 참여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들도 같이 참여해서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디어는 사실 어느 분야든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은 기관들이 함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김성환 PD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규제기관이거든요. 어디에 대한 규제냐? 그러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디어 산업을 진흥하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걸 좀 규제해야 되는데 네. 그 규제 기관으로서 정말 미디어의 그 뭐 상업화라든지 이런 걸 좀 막고 시민 중심으로 미디어가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겠는데 마지막으로 이태인 씨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 매체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탄력을 받긴 했지만 이제 너튜브와 땡플릭스의 발전으로 TV 방송사의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왔듯이 네. 결이 다르지만 국민들, 즉 시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작금의 언론 형태를 고집할 시에는 이제 TV 매체와 좀 같지만 다른 의미로 큰 위기감을 맞이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신년 선임? CBS에 우선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여 프로그램 담당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게 시민들 작품 송출할 수 있는 방송사가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지금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그 소울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어디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공허하게 외롭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다행히 작년부터 CBS에서 편성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 방송사의 편성을 강요할 수는 없는데 이제 확실한 것은 미디어는 원래 시민의 것이었고 방송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주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인데 네. 그들의 것이 아닌 거죠. 방송사에서도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그 발언권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PD 개인의 의지와 선의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전혜림 주임. 네, 여기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KBS에서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나마도 이제 지역국에서는 자체 편성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게 구체적인 법제화가 되어서 많은 방송국에서도 조금 의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김성광 PD. 네, 그 저명한 언론학자인 제임스 커런 교수의 주장을 전달하면 객관적 뉴스가 전문직 저널리스트 역할에 정당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정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을 누구에게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때 정보 이용의 수혜자가 시민일 때 이 저널리즘이 명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개혁은 손해배상, 정정보도, 명예훼손 관련 그런 규정 강화에 있지 않습니다.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에 있다는 점 좀 강조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 오늘 김신년 선임, 전혜림 주임, 그리고 나울통 진행자인 이태인 씨, 그리고 담당 PD인 김성광 PD 함께했습니다.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팩토리 100.3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유리, 기술의 강승보, 연출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